네, 이제 퇴근하기 전에 책을 읽고 퇴근을 하려고 하고요.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AI 사피엔스. 네, 이 책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며 호모 사피엔스 메타 세상을 만들고 AI 시대를 열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세상은 온통 AI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챗 GPT의 광풍이 휩쓸더니 2024년 1월 개최된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서는 모든 제품 서비스에 AI가 들어간다고 난리입니다. 이제 세탁기도 냉장고도 TV도 자동차도 AI가 기본으로 장착된다고 앞다퉈 발표하는 중입니다. 1월 말에는 갤럭시 S24가 발표되었는데 이 폰 안에 가우스라는 AI가 들어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국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준다고 합니다. 요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네요. 유튜브에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이 폰만 달랑 들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AI로 소통하는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이제 진짜 모든 일자리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광고 사업에 AI를 대거 도입해 올해에만 3만 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는 섬뜩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AI를 배우지 못하면 취업도 안 될 거라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배우기 시작합니다. 취업 전쟁 이전엔 AI 전쟁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AI 시대가 오는 게 반가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AI 시대가 시작되었고 변화의 속도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1, 2년 아니 좀 더 먼 5년에서 10년 후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보면 AI가 가져올 변화를 소개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도 않고 AI를 전공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변화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까요? 이 책은 바로 이런 보통 사람들, AI 시대가 두려운 95%의 사람들을 위한 미래 준비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좀 많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이해한 AI의 충격. 2019년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를 처음 썼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인류의 생활 변화로 시작된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을 원인부터 변화의 방향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내고 저항이 아닌 적응이 필요한 시대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문명 적응 설명서를 쓴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고 좋은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아 그 이후에도 강연과 방송,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전 인류를 덮쳤습니다. 2020년 1월 시작된 전 세계적인 봉쇄는 안 그래도 빠르게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더욱 엄청난 속도로 확산시켰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피해 디지털 신대륙으로 모두 옮겨가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원격 학습, 재택근무가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금융, 방송, 교통, 쇼핑, 외식 등도 모두 감염병을 피해 디지털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폰을 쓰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생태계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업데이트해 내놓은 책이 2022년 출간된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인류 문명의 표준 뉴노멀의 시대를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세대의 진화에 맞춰 풀어낸 책입니다. 뉴노멀이라 불리는 디지털 표준 문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 인류 문명을 뒤흔든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2023년은 챗 GPT와 생성형 AI가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팬데믹 봉쇄로 인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지 4년, 그렇게 급격하게 디지털로 이동한 인류에게 AI는 엄청난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치트키로 발전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1년간 AI로 인한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200회 이상 실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AI 시대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물론이고 미래가 불안한 중고등 학생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인류의 미래시대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으니까요. 놀랍게도 이미 아이들은 챗 GPT의 충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경북 영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강연에는 고교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챗 GPT 써본 사람이라는 질문에 90% 넘는 학생들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시기 여수 GX 칼텍스 예울마루 강의에도 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역시 90% 넘는 학생들이 챗 GPT를 써봤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영주와 여수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모두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를 이미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3년 11월 성균관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98%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챗 GPT를 활용해 봤다고 답했고 그중 87%는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챗 GPT 외에도 그림 그려주는 AI, 동영상 만들어주는 AI, 음악 작곡하는 AI, 웹툰 그려주는 AI 등 이런 서비스를 멀티모달 AI 서비스라고 합니다. 2023년 혜성처럼 쏟아져 나온 다양한 AI 프로그램들을 써봤다는 응답자가 무려 57%에 달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직장인들 대상의 강의에서는 멀티모달 AI 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비율이 항상 1% 이하였습니다. 대학생 대부분이 자기 미래를 위해 얼마나 다급하게 AI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답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쇠국, 이끄는 고위직 기성세대.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23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33%의 응답자가 챗 GPT를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서울 경기 지역 기관이나 기업에서 실시한 강연에서는 그래도 50% 이상의 응답자가 챗 GPT를 써봤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온도차가 심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안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초청을 받아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러 갔을 때 챗 GPT를 써봤다는 응답자는 채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도 차이가 나고 같은 지역 아이들과도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이나 부장급 이상 대상 강의에서 챗 GPT를 써본 사람의 비율은 50%를 밑도는 반면 신입사원들은 90% 이상이 써봤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성세대일수록 지방에 살수록 높은 직급일수록 갑자기 시작된 AI 시대가 두렵기만 하다는 걸 데이터가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별로 지역별로 AI 시대를 체감하고 준비하는 게 달라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미 우리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세대 간 지역 간 체감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디지털 대전환의 역사를 통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MZ세대는 글로벌 시대 변화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려고 시도한 반면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불안하고 불편한 기성세대는 단체 행동을 통해 규제를 만들고 온몸으로 막아내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버, 에어비앤비 등 많은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감정도 여전히 약탈자라는 시각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미국으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게 상식이 되었고 심지어 그런 반디지털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자제들도 대부분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우버가 등장한 지 14년째이고 데이터로 보면 전 세계 90% 인구가 활발히 사용하는 서비스를 정착했습니다. 동시에 우버는 시가총액 2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4배로 성장했습니다. 인류의 선택을 받아 성장했고 다시 자본의 선택을 받아 거대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논란만 거듭할 뿐 타다 서비스 불법 판결 사례에서 보듯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논의조차 무의미하다고 자포자기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1년의 인구의 절반이 해외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당연한 듯 즐기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버 세고의 철옹성을 고수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지나온 10년처럼 AI 시대를 맞아 또 AI 세국 10년을 고집해도 될까요? 디지털 문명의 진화는 AI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대로 세대 갈등, 지역 격차를 그대로 놔둔 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I 없이, 디지털 없이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똑똑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축 AI 사피엔스가 온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로 IT 양극화는 이미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되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훨씬 우수한 대응력을 입증했다. 누구나 인지하다 IT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대다. IT 전문성이 높을수록 더 잘 사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 양극화 현상은 AI 시대를 맞아 더욱 심각하다. 물론 IT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문명을 배척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200년 전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가 증명하듯 문명 대전환 시기에는 규제와 보호보다는 혁신을 우선시해야 한다. 힘이 있어야 보호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 청년 세대다. 그 유명한 MZ세대, 바로 디지털 원주민들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4년간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겪으면서 더욱더 디지털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뛰어난 IT 역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뛰어난 디지털 세대의 등장이 AI 시대를 여는 가장 근원적 힘이 된 것이다. 사피엔스는 AI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며 디지털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진화를 만들고 있다. 바야흐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를 넘어 AI 사피엔스 시대가 움틀거리며 용투림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바로 문명 변화를 이끄는 신인류 AI 사피엔스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문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AI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 정리했다. 전 세계 자본이 어째서 미국과 빅테크로 쏠리는지 분석하고 그들이 거대 자본의 선택을 받은 이유도 정리했다. 자본과 인재가 뭉쳐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보았다. 특히 산업별 생태계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연장선에서 AI 사피엔스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분석했다. 그 변화 속에서 기업에 필요한 혁신, 개인에게 필요한 준비를 다시 정리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줄 강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다. 거기에 산업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 시대 변화를 알리는 데이터들을 시줄 날줄로 엮어 강의 자료로 완성했다. 그렇게 준비된 수업을 2023년 성균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무려 498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학생들이 AI 시대 준비에 얼마나 강렬하게 몰입하는지, 반대급부로 그 불안감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열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의 속도다. 여름 학기가 끝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제 강의 내용이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AI의 변화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빠른 변화라면 과거와 달리 현실 세계에 도달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하다. 더 늦기 전에 어린 학생들부터 학부모, 직장인, 어른들까지 AI 시대의 도래를 이해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아마도 이미 사회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AI로 인한 변화의 수용 속도가 더 빨라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모두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멀티 제너레이션 사회로 가고 있다. 멀티 제너레이션.
청년층이 노년층을 책임지고 떠받치는 사회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일도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오래 사는 인류는 오래 일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언뜻 나와 관련 없어 보이는 AI 시대에 대해 근본적 변화 요인을 이해하고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근원적 문명의 변화라면 결국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스마트폰 탄생 이후 폰에 의해 파괴된 인간의 본질, 따뜻한 인간성, 인간관계 상실 등 많은 부작용을 그렇게 비판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기반의 문명이 새로운 인류의 표준으로 정착하고 말았다. AI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더 빠르고 더 충격적일 것도 분명하다. 불안과 비관을 떨쳐낼 근원적 이해. 이 책은 모든 세대가 읽을 수 있도록 쓴 교양서다. 오직 미래 AI 시대를 준비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다. 가능한 전문 용어들은 쉽게 풀어쓰고 AI의 적용도 깊이 파기보다는 일반적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께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세대 간 격차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는 당연한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늘어놓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기성 세대에게는 마음 상하는 잔소리로 들릴 내용도 많다. 다세대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세대 간에 왜 이렇게 격차가 나는지 그 이유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AI 시대를 문명의 변화선 상에서 예측하고 미래를 조망하려고 하다보니 전작인 호모사피엔스 체제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도 생략할 수 없었다. 제 전작을 보지 않아도 한방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5년 변화도 긴 호흡으로 정리해봤다. 그러다 보니 책이 좀 길어졌다. AI로 인한 변화도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이 책이 출판되어 독자 여러분을 만날 때쯤이면 이미 AI 기술은 또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문명 변화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시작한다면 디테일한 기술 변화는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2019년 호모사피엔스 책으로 호모사피엔스를 책으로 낸 이후 제가 예측했던 디지털 문명 전환은 팬데믹까지 겹치며 잘 맞아떨어졌다. 제가 운이 좋았는지 그 이후에 낸 책에서 한 예측도 여전히 잘 맞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 대한 예측을 담은 이 책도 그 연장선에서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다. 목표가 교양서인 만큼 다가오는 AI 시대가 두렵고 불안한 모든 분이 한 번쯤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다. 거대한 변화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충실하게 채우고 또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도 군데군데 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강의할 때마다 느꼈던 청중들의 불안함과 간절함을 깊이 새겨 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꼼꼼하게 챙겼다. 이 한 권의 책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든든한 미래준비 지침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AI 사피엔스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겠다. 디지털 문명을 넘어 AI로 달려가는 인류. 개인의 일상부터 산업의 성패까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작. 책이 너무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 힘드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죠. AI가 가져다준 사회적 충격은 이미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딱 짧게 했으면 읽기가 더 이게 수월한데 있습니다. 이러니까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책이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3대1로 이겼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난리 났다. AI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부터 지구 종말론까지 참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늘 그랬듯 금세 잠잠해졌다. 그 이후에도 알파고의 진화에 관한 뉴스는 많았지만 일반 대중이 AI를 특별히 많이 쓰거나 디지털 세계로 급격히 이동하는 일은 없었다. 여전히 실이나 빅스비는 그저 말재주만 좀 있는 AI에 불과했고 다른 서비스들도 반짝했다가 곧 시들해졌다. 그런데 진짜 디지털 대전환을 일으킨 사건은 2020년 1월에 시작됐다. 바로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류 대습격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전 인류는 패닉에 빠졌고 국가 간의 모든 이동이 막히는 초유의 격리 사태가 일어났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다.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통해 우리의 DNA 속에 각인된다. 인류 학자에 따르면 오랜 역사를 지닌 사피엔스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배고픔이라고 한다. 굶어 죽은 인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굶주림이다. 그러고 보니 비만인데도 먹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현대인의 식탐이 이해가 된다. 사망 원인 2위는 바로 전염병이다. 한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소멸했다고 하니 사피엔스가 겪었던 세월을 감안할 때 본능적 두려움으로 각인될 만하다. 3위는 전쟁이라고 한다. 전시가 아닐 때도 우리가 엄청난 군비를 쏟아붓고 젊은이들이 애써 군대에 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의 침공은 인류에게 두 번째로 무서운 위협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면 봉쇄에 동참했다. 디지털 문명은 공포의 확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폭증하고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차는가 하면 시신을 안치할 곳조차 없어 집단으로 매장하는 영상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전 인류가 공포에 떨며 격리 생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생필품 사재기가 횡행하고 학생들은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해결해 준 건 역시 손안의 스마트폰이었다. 인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평소의 행동을 바꿔 디지털 문명으로 주랭랑을 쳤다.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표준 뉴노멀. 특히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음식이나 생필품을 구하는데 스마트폰만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겪었던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혼란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문명의 대이동을 선택한 사피엔스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갑작스럽게 디지털로 쇼핑해야 했고 식당에서도 QR코드로 인증을 해야 했다. 공부도 줌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서 해야 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 스마트폰 문명을 외면했던 기성세대에게는 지치고 힘든 경험이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버텼을 세대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디지털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 결과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때는 모든 이들이 코로나만 끝나봐라 곧바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를 외쳤다. 그런데 만 4년이 꼬박 지난 지금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인류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다. 사실 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행동이든 사고든 과거로 되돌아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기에는 법칙이 존재한다.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인류는 기꺼이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 스마트폰에 기반한 디지털 생활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생활 방식과 다를 뿐이지 에너지의 소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대문 앞으로 착착 배달되는 맛있는 음식, 손 안에서 순식간에 해결되는 은행 업무, 언제 어디서든 손 위에서 즐기는 미디어 시청,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인류는 그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코로나 이후 보복하듯 오프라인 쇼핑몰로 몰려가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다. 그런데 일상의 편리함은 거부할 수가 없었다.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 교육은 크게 확산한 후 과거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그 손안의 변화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인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재택근무의 증가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미국의 지식 근로자 중 51%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20%가 완전 원격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강제적인 원격 근무가 필수였던 초기 코로나 봉쇄 시기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회사 출근이 52%까지 증가했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원격 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결과다.
여기 이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예, 그림. 예, 그래서 또 다른 조사기관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발표 결과도 놀랍다. 무려 57%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중단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답했고 25년까지는 미국 근로자의 22%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이전의 재택근무의 비율이 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특히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MZ세대는 사무실은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깐씩 미팅하는 곳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원격 근무가 효율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이들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회사에 가는 것도 지나치게 잦다고 여긴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